일반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찰을 생각하기 위한 건데 가방만 내리고 오십시오. 예,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저 당사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자유연대는 촛불 집회와 계속 맞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용산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계속 맞불 집회를 해왔던 단체입니다. 지금 맞불 집회를 하면서 이자들이 지금 이태원 사고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을 해서 정치 선동질을 하고 있고 그게 마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대형 사고들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었고 그런데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나 이 민들레 그리고 또 팩트들은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치 선동들을 목적으로 거기에 숟가락을 올려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이 정말 그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2차, 3차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고발할 것이고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선동해서 한다면은 저희들도 똑같이 거기에 반대하는 유가족들을 모아서 똑같이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권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분향소도 똑같이 만들어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과 맞설 것입니다. 자, 이번 고발 취지에 대해서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와 잠깐만. 예,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인데 지금 우리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일단 제 발언에 앞서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유족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등진 그 청년들의 숨결이나 꽃가지나 유품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청년들의 이름 숫자입니다. 그 이름 숫자는 가족들의 온전한 가족들의 권리고 몫입니다.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 언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은 언론사로서 지켜야 될 재난 보도 준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그런 보도 윤리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고발장을 써온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그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취재 목적으로 취득을 했더라도 그런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유족들에게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발장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발표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인 신자유연대 대표 김창진, 이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대표 김기수, 이 고발이 주식회사 시민언론 민들레, 이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자 최영민 강진구. 자, 고발 최진영.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1. 개인정보법 제71조 5호 제59조 2호 위반. 주의적 범죄 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되며, 피고발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언론사로서 취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2022년 11월 14일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서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법 제71조 및 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위반.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언론사로서 취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2022년 11월 14일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권한 없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하였다. 자, 상기가 범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경찰청 유원실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망자 155명 명단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공개한 이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그림이 여기서 어디가 이거 이제 마치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이걸 돈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주시다 보면 저희 고객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얼굴이 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자예요. 네. 아니 주동식 기자님 해봐 옛날부터 뭐 옛날 태극기 국회할 때부터 네네네 예예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예.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가족들을 이용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용해서 선동제를 하면은 저희들 똑같이 유가족들 모셔다가 같이 할 거고요. 분향소 차리면은 똑같이 분향소 차릴 것이고, 그래요. 맞대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민사소송도 같이 모셔다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브리핑? 백브리핑.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이게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느냐. 사진 찍었어? 그 나한테 카톡으로 그걸 보내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의 이제 사자에 대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자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일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뭐 저는 그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이런 국면에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 그 사자의 명예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 사자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 정보를 그 사자가 아니라 유족들이 그 정보,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공개됐다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보면 그 이제 손주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유족들 숨겼대요. 뭐 그런 언론 보도에서 그걸 이번에 명단 공개 보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지, 조용하게 맞추려고. 그래서 이제 이 망자에 대한 정보 통제 권한은 유족들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제 주장이고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슈가 되니까 다른 때는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현장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뉴스인포터.com 주동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